보혜씨 왔어? 대표님, 저는 재무제표를 봐도 숫자만 나오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봐야 돼요? 지난번에 나한테 차트를 안 봐도 되죠? 뭐 보면 하수도 물어보서 오늘은 또 재무제표를 봐야 돼요 물어보면 차트도 안 보고 재무제표도 안 보고 공시 사이트도 안 보고 뭘 보고 종목 선정을 한다는 거지? 자, 주린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또 제가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재무제표는 꼭 봐야 됩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재무제표를 안 보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재무제표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재무, 돈, 그 회사의 돈에 관련된 제표, 여러 가지 표, 이게 재무제표예요. 그럼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러면 회사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왜 만들까요? 물론 주식 투자자들이 보라고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가 아니고 또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죠?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보통 은행이죠. 그 은행에서는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줄 때 뭘 볼까요? 너무나 당연히 재무제표를 봅니다. 그럼 재무제표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강조해서 볼까요? 이 회사가 안정적인 회사인지. 빚만 많은 회사면 절대 돈 안 빌려주겠죠. 자산도 많고 자본도 큰, 부채가 적은 안정적인 회사인지. 또 빚을 오늘 하루아침에 당장 갚는 게 아니니까 몇 년 후에 갚는 거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성장해 나가고 이익이 많은 회사인지를 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재무제표를 보는 것처럼 주식 투자자들도 당연히 재무제표를 봐야겠죠. 왜? 아니 오늘 샀는데 몇 달 있다 망하면 어떡할 건데. 또는 오늘 샀는데 나는 3년 갖고 있으려고 샀는데 회사는 3년 동안 내리막을 걷고 있어. 매출액도 줄어들고 이익도 줄어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꼭 봐야 돼요. 또 한 가지, 정말 재무제표 보기 싫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는 꼭 보세요. 두 가지. 손익계산서에서 영업 적자가 나는지. 무슨 말이냐면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 그리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판매와 관리비를 빼면 바로 영업이익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왜 사업을 할까요? 역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회사가 돈을 벌면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나는 거예요. 돈을 못 벌면 영업이익에 마이너스가 써있고 그게 바로 영업 손실이겠죠. 영업 적자겠죠. 그러면 영업 적자가 나는 회사를 사면 좋을까요? 안 좋죠. 손해나는 회사를 못하면 사. 이익 나는 회사가 세고 셌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업 적자가 4년 연속 누적이 되면, 지속이 되면 관리 종목이 편입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도 지속되면 상장 폐지도 될 수 있어요. 주식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게 관리 종목 편입 또는 상장 폐지예요. 그래서 내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영업 적자가 있는 회사는 가급적이면 피하자. 물론 한 해나 두 해 정도 영업 적자가 났지만 턴어라운드 되는 회사인데, 좋은 회사인데 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분들은 사세요. 근데 저는 영업 적자가 있는 회사 정말 특이한 경우 아니곤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 무량한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좋은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성장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영업적자 2년 3년 있는 회사를 사고 싶은 마음은 저는 없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몰라도 좋으니까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적자 나오는 회사는 피해라. 특히 누적이 된 회사들. 두 번째,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회사는 피해라. 자본 잠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가 없죠. 왜? 손익계산서에는 자본 항목이 없단 말이에요.
재무제표는 공부하면 사실 읽긴 쉬워요. 왜? 누가 봐도 다 약속된 합의 하에 쓰여진 게 재무제표거든요. 뭐 은행에서 보든 주식투자자가 보든 대주주가 보든. 그래서 보는 방법을 알면 되는데 보는 방법이 계정 과목을 알고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손익계산서에는 자본 항목이 없어요. 그럼 자본 항목은 어디 있을까요? 재무상태표에 있어요. 재무상태표에 자본 항목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라면, 즉 자본은 뭐냐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자산은 뭐예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 자동차가 있으면 뭐 차량 운반구, 건물이 있으면 건물, 현금이 있으면 현금. 그게 자산이에요. 부채는 뭘까요? 은행에서 돈 빌렸으면 은행 차입금 또는 회사 채권을 발행했으면 회사채, 이런 부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 즉 자본이에요. 근데 그 자본이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그걸 우리는 자본이 잠식됐다고 해서 자본 잠식 기업이라고 해요. 자, 주식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대응시켜 보세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기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자기 자신 주변에 신용불량자가 있다면 신용불량이 왜 되나요? 파산이 왜 되나요? 갚을 빚은 있는데 갚을 자산이 없어서잖아요. 내 자산보다 부채가 적다면 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면 되니까 절대 파산이나 신용불량이 안 돼요. 그런데 빚이 자산보다 크면 신용불량자 또는 파산이 되죠. 기업도 똑같단 말이에요. 기업도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면 자본 잠식 기업은 언젠가 파산해야 되고요. 언젠가 상장 폐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 잠식 기업 사면 돼요? 안 되죠. 아, 뭐 재료가 있는데 아이씨 욕 나올 뻔했어. 아니 우량한 종목도 재료 있어요. 제가 왜 삼박자를 말하겠어요. 재무제표도 좋은데 재료가 있는 종목은 왜 없냐고. 재무제표 볼 줄 모르니까 그냥 아우 재료 있대 하고 사는 거지만 재무제표 볼 줄 아는 사람은 안 사요. 근데 그걸 사놓고 재료가 안 나와봐. 그러면 그냥 나는 그냥 갖고 있을래. 갖고 있다가 언젠가 이제 상장 폐지되고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정말 나는 못 보더라도 두 가지는 확실히 보자. 영업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 피하고 자본 잠식 기업 피하고. 야 근데 나 그 정도는 이제 할 줄 알아. 밸런스 에셋 대표 이정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전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액의 보험금을 받고 암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부자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도록 지금 상담 전화 주세요. 슈퍼게이밍 이세무사와 함께 부자의 꿈을 실현하세요. 그것도 모르면 진짜 주식 하면 안 되니까 며칠만 공부하면 알아요. 그럼 나 이제 그 정도는 알아.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되니? 재무제표에서 세 가지를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첫 번째, 성장성. 두 번째, 이익성. 세 번째, 안정성. 성장성은 뭔가요? 그 회사가 성장하는 거지. 성장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매출액이 늘어나면 되죠. 여러분들이 떡볶이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떡볶이를 팔아서 매출 1,0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떡볶이집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음 달엔 매출 1,500만 원이 나와야죠. 왜냐면 이익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익률이 뭐 달라지겠어요? 떡 원가 사서 내 인건비 드리고 뭐 회사 떡볶이집 전기세랑 임대료 내고 뻔하잖아요. 그러면 성장하려면 많이 팔아야죠. 그래서 성장성을 볼 때 매출액 증가율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매출액만 증가하는데 이익이 증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영업이익 증가율까지 같이 보고요. 성장성은 그렇게 보고, 이익성, 야 1,000원을 팔았는데 1원 남아. 장사하지 말고 안 하는 게 낫죠. 걔 고생만 하고 남는 게 없잖아요. 1,000원을 팔아서 1원을 남는다는 건 1,000만 원을 팔았는데 10,000원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1,000만 원 팔았으면 200~300만 원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영업이익률 또는 당기순이익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가 이익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보면 돼요? 영업이익률이 높은지
당기순이익률이 높은지를 보면 되죠. 그게 뭐가 어려워? 주식 투자 돈 벌려고 한다며. 근데 그 가장 간단한 것도 못 보면 어떡해요. 그죠? 세 번째는 안정성. 사실 성장성하고 이익성은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왜? 손익계산서에서 전년 대비 올해 매출액이 어떤지, 전년 대비 올해 이익이 어떤지. 이게 성장성.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당기순이익률 다 손익계산서 계산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안정성은 어디서 계산해요? 재무상태표에서 자본분의 부채 비율로 계산해요. 근데 이자 보상 비율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부채 비율만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본분의 부채 비율로 안정성을 계산하니까 아까 제가 자본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있다고 그랬죠? 부채 계정도 당연히 재무상태표에 있죠. 그럼 재무상태표에서 안정성을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에서 성장성하고 이익성을 보면 돼요. 그렇게 봤는데 좋은 회사야. 좋은 회사인데 시장 지표인 퍼가 낮아. 그러면 눈여겨볼 만해요. 퍼는 뭔데요? 퍼는 수익이 나는 거에 비례해서 주가가 얼마인지 비율이에요. 비율. 그러면 예를 들어 퍼가 낮다는 얘기는 같은 수익이 났는데 어떤 회사의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익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눈여겨볼 만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성장하고 있는 회사,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 안전한 회사인데 퍼가 낮다면 왜 퍼가 나든지를 좀 고민해 보세요. 뭐 CEO가 어디서 돈 갖고 날랐다거나 아니면 그 업종이 막 사양 산업이거나 그러면 퍼가 낮을 수도 있죠. 근데 정상적인 업종에 있고 CEO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퍼가 낮다면 일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일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주가는 원상태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종목을 찾아 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치 분석에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재무제표에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렸어요. 재무제표에 대한 가치 분석을 우리는 양적 분석이라고 해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저런 거 있죠. 맛있는 빵 한 개를 먹을 것이냐, 배부른 빵 3개를 사 먹을 것이냐, 양이냐 질이냐, 야, 양보다 질이지 또는 질보다 양이지, 이런 말 있죠. 똑같아요. 재무제표는 양적 분석, 숫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 그 기업에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CEO에 관련된 사항. CEO에 관련된 사항은 재무제표에 1도 없어요. 심지어 CEO 이름도 없어, 재무제표에는. 그러면 재무제표만 보면 그 회사의 CEO가 정말 유능한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인지 또는 무능한 사람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범죄자 같은 사람인지를 모르잖아요. CEO뿐인가? 이사들 또는 노사관계 또는 신제품 개발 능력 또는 마켓쉐어 이런 게 재무제표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적 분석에 대비해서 질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질적 분석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근데 숫자로 안 나와 있는데 해보면 되죠. 여러 번 해보면 이런 기업 문화를 갖고 있고 이런 신제품 개발 능력이 있고 이 정도 회사는 질적 분석 점수가 높아. 자기 스스로 점수를 매길 수 있잖아요. 이런 회사는 이거 진짜 질적으로 떨어지는 회사. 그럼 질적 분석이 낮으면 되죠, 점수가. 그걸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죠. 재무제표 숫자는 누가 만들어요? 회사에서 만들어요. 회사에서 만든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거고요. 양적 분석은. 질적 분석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왜? 아무도 질적 분석을 해놓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기업 분석 연구소 같은 걸 만든다면 저는 재무제표 분석 연구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질적 분석 연구소는 없어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회사 CEO는 어떻고 이런 좀 평가에 그래서 그런가 봐. 근데 나는 사실은 진짜 주식 투자자라면 질적 분석이 더 중요한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적 분석도 어떤 데이터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예전부터 했었어요. 제가 만약에 IT 전공을 했다면
저는 시스템 트레이딩도 그렇고 질적 분석 평가도 그렇고 제가 좀 접목시킬 분야가 많은데 IT 전공을 하지 못해서 맨날 생각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 주린이긴 한데 나는 되게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그런 데이터 분석도 잘해. 그럼 그런 분들은 시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그 연구 페이퍼는 잘 팔릴 겁니다. 왜? 질적 분석 연구하는 기관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무제표 분석과 질적 분석, 이 모든 게 가치 분석이고, 가치 분석은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주식 투자자라면, 그냥 눈 감고 종목 분석할 거 아니라면,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는 매수 종목 선정을 얼마나 잘하냐인데, 재무제표 안 보고 매수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 감고 종목 선정할 게 아니라면 재무제표는 물론 회계사만큼 저처럼 세무사만큼은 못 보더라도 일반 주식 투자자 중에서 그래도 중간 이상은 될 만큼 계정 과목이 뭔지, 그 숫자가 뭔지, 적자 기업이 뭔지, 영업 적자가 뭔지, 매출액 증가율은 뭔지, 영업이익률은 뭔지, 부채 비율은 뭔지, 이 정도는 적어도 계정 과목 보면서 계산할 수 있는 주린이가 돼야지 주린이에서 중수, 중수에서 고수, 고수에서 슈퍼개미로 계속 신분 상승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슈퍼개미 되는 그날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파이팅!